안녕하세요, 나무처럼입니다. 오늘은 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죠. 그리고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신 질문이 과연 블로그를 하면 돈을 버냐 못 버냐, 이걸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유튜브 영상이나 블로그를 보다 보면 돈 잘 버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 한 달에 100만 원 벌었다, 300만 원 벌었다, 심지어는 1000만 원 벌었다는 분도 봤어요. 근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할까? 이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블로그로 돈을 버는 방법은요, 제가 네이버를 기준했을 때요. 네이버를 기준했을 때 돈을 버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같아요. 이제 첫 번째는 그냥 블로그 자체로 돈을 버는 방법, 그러니까 애드포스나 이 광고 수익을 올리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꼭 돈이 아니라 어떤 현물, 물건이 됐다, 그러니까 전자제품이 됐다던가 아니면 여행이라던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거라도 내가 어떤 혜택을 보는 부분들이요. 그게 뭐 그릇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획득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 블로그를 활용해서 개인의 역량을 최대화해서 강의를 한다던가 또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을 받는다던가, 이 세 가지 방식이 최종적으로는 블로그로 돈을 버는 방식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냥 블로그 자체만으로 돈을 얼마나 버느냐, 이게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참고로 제가 이제 앞에 제 소개를 할 때 항상 여기 써놓긴 하는데요. 제 지금 현재 누적 방문자 수가 8,700만 명을 조금 넘었습니다. 이걸 이제 하루로 환산을 하자면 하루 약 10,000명에서 15,000명은 꾸준히 들어온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그런 저를 기준했을 때, 그리고 또 각종 유튜브 영상에서 엄청나게 돈 벌었던 분들은 사실일까, 이런 부분인데요. 저는 일단 각종 유튜브 영상에서 뭐 월에 1,000만 원 벌었어요 하시는 분이 거짓말이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의 그 수익을 완전히 공개를 하셨으니까요. 구글 애드센스가 됐든 뭐가 됐든 완전히 공개를 하셨으니까 사실은 맞는데 우리가 이제 블로그로 돈을 버느냐 안 버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이걸 꾸준히 벌 수 있느냐 못 버느냐의 문제인 거죠. 일회성으로 얼마를 벌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어느 날은 뭐 100만 원 벌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한 달에 1,000원밖에 못 번다? 10,000원밖에 못 번다? 이걸 돈 번다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우리가 한 달하고 갈 것도 아니고 그러려고 블로그에 또 정성을 다하는 건 아니니까요. 제가 이제 그분을 뭐 디스하거나 안 좋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1,000만 원 벌어뒀다는 분도 막상 블로그를 이제 들어가 보면 한쪽에는 강의용이라고 뭐 샘플이라고 돼 있으시고, 또 이쪽 네이버 쪽을 보시면 하루에 방문자가 정말 미미한 숫자더라고요. 이 미미하다는 게 제가 볼 때는 늘 하루에 하여튼 100명이 채 안 되시거나 뭐 많아봐야 200명 안쪽 뭐 이런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꾸준히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씩 계속 벌 수 있다면 왜 블로그를 이렇게 방치할까?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분명히 벌긴 벌었는데 꾸준히 버는 거에는 실패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게 롤모델이 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제가 이제 하루 평균 10,000에서 15,000명 오는 사람은 그럼 도대체 얼마나 버는지 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제가 작년 10월까지요. 그러니까 블로그 지금 한 지가 올해 12년째 접어들고 있어요. 근데 작년 10월까지는 한 달에 뭐 평균 한 10만 원 정도 버는 것 같아요. 평균. 애드포스트 그 광고만 눌러서, 왜 여러분 블로그 보시면 밑에 이렇게 광고들 뜨잖아요. 그걸 애드포스트라고 하는데요. 그걸로만 순수하게 벌어들이는 돈은 그러니까 하루 평균 한 3,000원, 4,000원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10만 원씩. 그러니까 연으로 치면 매년 한 120에서 150 정도를 번 것 같고요. 근데 작년 11월부터, 그러니까 2019년 11월부터 네이버가 이게 뭔가 좀 변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많이 들어오면 7만 원도 들어오고 5만 원도 들어오고 3만 원도 들어오고, 이게 뭔가 훅 변하네 하는 느낌이 들더니만, 작년 11월에 그래서 제가 얼마를 벌었나 이렇게 보니까 제가 44만 5천 원을 벌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은 또 28만 원이 됐다가 그 다음 달은 35만 원이 되고, 다시 다음 달은 19만 원 뚝 떨어졌다가 지난 달에는 다시 한 47만 원 정도를 벌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달에 이미 지금 한 절반 좀 넘게 지났잖아요. 이번 달 기준했을 때 벌써 한 30만 원 정도 들어왔으니까요. 제가 평균을 내보자면, 굳이 평균을 내보자면 한 월에 한 35만 원? 많으면 50만 원? 그래서 운 좋으면 두 달에 100만 원. 운이 없으면 세 달에 100만 원. 하루에 10,000명에서 15,000명이 왔을 때 이 정도 수준에서 형성이 돼요. 물론
내가 어떤 주제의 블로그를 하냐에 따라서 사실은 좀 달라요. DIY를 한다, 뭐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아, 이건 누군가가 내 포스팅을 보고 따라해야 하고, 그랬을 때 밑에 광고가 DIY 관련해서 재료가 뜨고, 뭐 이러면 얘기가 또 좀 달라지긴 하는데요. 평균적으로 이걸 가지고 내 생활을 할 정도다? 예, 그건 아닌 거고요. 나는 그냥 용돈을 벌고 싶다. 요즘 이제 파이프머니라는 얘기들이 유행인데요. 그러니까 내 직업 외에 다른 부가 수입을 얼마나 올릴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아, 내가 블로그를 열심히 만들어서 한 뭐 월에 한 30에서 50만 원 정도는 내가 진짜 열심히 하면 벌 수 있구나 하는 정도의 목표시라면 아, 블로그로 돈 버는 거는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예전에 10만 원씩만 받았을 때도요, 불만은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난 어차피 블로그를 할 거고, 블로그를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수익이 생긴다면 그걸 차곡차곡 쌓아서 연말에 이렇게 100만 원씩 이렇게 찾아 쓰는 그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근데 그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부분들은 일회성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꾸준한 지속성을 갖기는 어렵다. 이 부분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돈을 블로그를 통해서 버시는 방법들이 공동 구매를 한다거나 뭐 이런 방법들이 있죠. 근데 이제 주로 옷, 패션 쪽 하시는 분이라던가 아니면 그 요리, 전자제품 이런 부분들 하시는 분들이 공동 구매를 하시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마어마하게 하시는 분들은 월 수입이 아니고 그러니까 연 수입으로 따졌을 때 진짜 말 그대로 어마어마하신 거죠. 그 유튜브에서 뭐 월에 뭐 얼마를 버는 사람이 최고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공부하는 사람만큼은 못 벌어요. 유튜브도. 네, 블로그로 공부해서 성공하신 분들은 사실 유튜브 보고 코웃음 칠 수도 있을 정도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시죠.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주 특수한 사례인 거예요. 물론 그분들은 지속성도 가져요. 지속성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이 블로그를 잘 키우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내 이웃들도 정말 많이 만들어야 될 거고, 그냥 이웃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신뢰할 수 있는 이웃 숫자가 많아져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니까 사실 만만치는 않고요. 이것도 그냥 제 예를 들자면, 저는 블로그를 통해서 그럼 너는 제일 큰 혜택을 누린 게 뭐니? 라고 했을 때 저는 소위 말하는 공짜 여행을 정말 많이 다녔어요. 예, 여행 그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관광청이 한 70개 정도가 있고요. 우리나라에 수없이 많은 여행사들이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여행 제안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블로그 초창기에는 그냥 여행만 가면 되는 거였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지? 예, 비행기 정도를 왕복을 해줬다면 좀 지나면 뭐 숙소도 해주고, 좀 지나면 뭐 렌트카도 해주고 교통비도 해주고, 그러다가 이게 차츰차츰 지나면 어느 시점이 되면 제가 그냥 여행만 가준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제가 적지 않은 비용을 돈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작게는 몇백만 원부터 크게는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 돈을 받고 여행을 가는 기회도 생기기도 해요. 근데 이것조차도 사실 일반적이진 않고요. 다만 정말 적지 않은 분들이 여행을 무료로 갈 수 있는 기회들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혜택을 누린다, 나는 이런 걸로 만족한다, 아니면 이게 난 목표다 이러시다면 가능한 얘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블로그 외적으로 돈을 버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블로그 강의라는 걸 하고 있는데요. 블로그 강의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이 블로그 강의를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블로그 강의라는 직업만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저 와이프도 뭐 집에 생활비도 주고, 그 다음에 뭐 아이 교육비도 쓰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사실 엄청난 거잖아요. 내가 어떤 그 특정 직장에 몸담고 있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블로그를 하면서 블로그라는 어떤 그 엔진을 가지고 여기 그 나만의 그 메카를 정해서 이걸 통해서 내가 강의를 해서 돈을 벌어들인다. 이거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어떤 강의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거나 또는 블로그를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내가 블로그를 잘 키워서 수익화한다. 이건 사실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고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그 제 주변만 봐도 예를 들어서 저한테 배우신 분들 중에 저한테 잘 배우셔서 뭐 그러고 나서 블로그 강의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저한테 배운 후에. 또는 블로그 강의는 아닌데 되게 다양한 방면에서 강의를 하시면서 제가 블로그 강의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정말 왜소하게 느껴질 만큼 굉장히 큰 돈을 버시는 분들도 아주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 블로그를 토대로 뭘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현실성이 가장 높은 것들은 블로그를 통해서 내 사업의 매출을 증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월 매출의 30% 이상을 증진한다, 아니면 20% 이상을 증진한다. 많게는 내가 이 블로그로 내 사업에 한번 엄청난 한번 바람을 한번 불러일으키고 싶다, 이런 부분들인데요. 실제로 제 주변을 보면 그런 게 가능하더라고요. 가능해서 이게 제가 어디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하루에 예를 들어서 국수 2그릇 팔던 집이 내 블로그를 통해서 차츰 성장하고, 또 물론 그 외의 활동도 하셨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이후에는 내 수요 뮤직에도 나오시고 내 방송도 타시고 이렇게 되시면서 지금은 이런 코로나랑 상관없이도 계속 대기 시간만 2시간인 어마어마한 초대박집.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그 집 이러면 주변에 10명 물어보면 5명 이상이 아는 엄청난 집이 되어버렸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까지 기대 못했지만 블로그라는 토대가 있어서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한 지가 이제 아직 2달이 채 안 됐어요. 1달 반 조금 넘었는데요. 이 유튜브에서도 보면 유튜브 자체도 순수하게 광고 수익을 내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PPL이나 광고 협찬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토대로 다른 걸 돈을 버는 분들이 계신데, 궁극적으로 돈을 제일 많이 버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토대로 해서 다른 뭔가를 하시는 분들이 돈을 훨씬 많이 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블로그 자체로 광고만 가지고 돈을 번다? 그 부분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치를 너무 높게 잡으시면 곤란하시고요. 한 달에 한 30에서 50은 내가 꾸준히 벌 수도 있겠다. 물론 네이버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점점 좀 바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 11월부터 달라졌다는 자체가 네이버의 광고 단가가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고요. 네이버가 완전히 긴장했거든요. 유튜브 쪽으로 너무 많이 넘어오시니까 네이버가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하는 걸 이제 스스로 느낀 것 같아요. 근데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무슨 어떤 그 SNS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살아나는 원동력은 그 근간은 돈밖에 없거든요. 유튜브가 왜 히트 쳤겠어요? 유튜브가 돈 많이 주니까 히트 친 거 아니에요? 근데 블로그도 이제 네이버도 이제 그런 지점들을 좀 알아서 이제 그걸 조금씩 높여가는 과정이고요. 제가 주의사항을 하나 드리자면 티스토리는 구글 애드센스를 설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돈 벌려면 티스토리가 훨씬 유리하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참 많으세요. 구글 애드센스를 달 수 있는 티스토리가 과거에 티스토리나 다운 블로그가 굉장히 흥했을 때는 티스토리나 구글, 그러니까 그 다음에서 하시는 게 어쩌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었어요. 돈 버는 게 목적이었다면.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 당시라는 게 벌써 10년 전 얘기예요. 7, 8년 전 얘기인데요. 그때는 월에 500, 600 이렇게 버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티스토리 하시는 분들 중에. 근데 여러분이 그 오랜 역사를 좀 알고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티스토리에 계시던 분들이 다 죄다 네이버로 넘어와요. 그렇게 돈 잘 버는데 넘어와요. 넘어오고 또 그만두시고 아예 그냥 사라지시고. 왜 그랬을까요? 방문자 수가 없으면 돈이고 나발이고 뭐가 없거든요. 티스토리나 다음 자체의 그 블로그 방문자 수들이 너무 급격하게 줄어서, 그러니까 네이버는 완전히 공룡처럼 돼버렸고 다음이나 이런 쪽은 그렇지가 않아서 그쪽에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네이버로 넘어오셨거나, 심지어는 네이버도 관두고 그냥 유튜브로 넘어오시거나 이런 식이니까요. 저는 적극 추천드리는데요. 블로그를 하실 거면 네이버에서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 앞전에도 예를 들었던 분께서 월에 1,000만 원씩 버는데 왜 그 블로그를 방치하거나 안 하냐. 계속 꾸준히는 어렵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운이 좋았던 거지, 그걸 매월 1,000만 원씩 버는데 그걸 포기한다?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이버 블로그를 해서 돈을 버는 게 가능하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애매하죠. 근데 가능한 건 잡아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오늘 얘기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당장 오늘 들으시면서 나는 애드포스트가 없는데 하시는 분들은 애드포스트 설정하시는 것부터 먼저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려면 내 블로그가 커져야 해요. 커진다는 의미는 방문자 수가 많아야 하는 거예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 하루 방문자 평균 수가 10,000에서 15,000명일 때 아까 그 정도 금액이 되는 거니까요.
1000에서 1500명이라면 훨씬 더 낮을 거고, 그보다 작다면 기대하기가 좀 많이 어렵겠죠. 근데 방문자 수는 여러분이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영상들도 있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점점 올리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블로그가 모두 파워블로그 되셔서 돈도 많이 버시고, 내가 그 원래 벌어들이는 수익 외에 다른 수익들도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